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소한 사람들, 최신 가십, 피상적인 뉴스, 아무데도 이끄는 반복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대화에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참여하여 더 깊은 생각, 더 흥미로운 분석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이 받는 모든 것은 비내, 주제의 빠른 변화 또는 아무도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불가피한 결론이 옵니다. 어쩌면 내가 침묵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친숙하게 들리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행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분리합니다. 세상의 복잡성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과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이 지적 외로움은 단순한 인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회는 미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묘하게 거부합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정직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극도의 지능이 선물이 아니라 저주, 일상 생활의 환상을 넘어보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부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신이 세상의 모순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표면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 실망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진행이 고립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단절을 느낀 적이 있다면 진정한 지적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 공허함은 이 비디오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당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주변의 세상에 대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행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종이에 더 지능적이라는 것이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은 더 빨리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패턴을 주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지능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바뀌어 다른 세계와 분리시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이것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극단적인 정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외로움으로 비난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불편함을 가져오면 철학적 질문에 대해 탐구하거나 교리를 질문하거나 기관의 위선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간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항상 작동하고 항상 분석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할 때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환상에 집착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이 편안한 이야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심점입니다. 사회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모든 기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으며 이 구조는 특정 환상을 믿는 사람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군해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성가신 작품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위대한 서상가들이 인정받기 전에 거부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강력한 자의 무지를 드러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부패시킨 것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사실만큼 명백한 무언가를 말한 것에 대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의 기초에 도전한 것에 대해 조롱을 당하고 미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니콜라 텔라는 잊혀져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발명품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은 진화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부는 종교 재판소보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고립,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 당신의 세계관을 진정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심적인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지능이나 세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도 가장 지능적인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진정한 이유는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실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분명하게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선호하며 이 자발적인 실명, 피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과 다른 세계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대본을 따르고 조립식 아이디어를 반복하지 않고 반복합니다. 또 그것이 지능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지 않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멀리 운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한 사람을 만나면 감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부유한 것을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적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지성을 보여주면 반응은 감탄이나 부러움이 아닙니다. 저항 중 하나입니다. 힘이나 부는 외부의 장점이지만 지능은 훨씬 더 민감한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한계, 깊은 사고의 존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적 결점에 직면하게 하며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능은 거울처럼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반영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 대화가 얼마나 피상적이 되었는지, 산만과 적합성 이주기에 얼마나 많은 거주하는지. 그리고 인간은 불편함을 느낄 때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공격하거나 무시합니다. 이것은 서상가가 항상 위협으로 취급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가 자신의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해했다. 그것은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평범함에서 멀어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독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성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진실은 너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거부는 지적 수준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세부 사항으로 발생합니다. 당신은 흥미로운 관찰을 하고 사람들은 멀리 보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고 누군가가 주제를 바꿉니다. 당신은 아무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복잡하다고 분류되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을 여백에 밀어넣는 점진적인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거부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환상에 갇히게 하는 연기 스크린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혼자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능이 고립된 이유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밀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 외로움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종종 당신은 직접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이 좌절하거나 비어있거나 단순히 소진함에 따라 불가피한 결론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사람들이 종종 사회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고독을 선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종종 피상적인 광경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극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며 결국 보상은 최소화됩니다. 사회화의 가격은 종종 물질이 없는 대화의 좌절, 이해하기 위해 지적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상호작용의 좌절입니다. 그런 다음 거리가 발생합니다. 먼저 당신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환영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 서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의미가 있는 대화를 추구하면서 상호작용을 더 잘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최고의 회사가 종종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산만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난처처럼 보이는 이 고립은 빠르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상가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회전하고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도전 없이 아이디어를 교환할 사람이 없다면 생각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폐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은 무지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이해의 거품에 당신을 가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더 깊은 무언가로 바뀌는 곳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심리적 망명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사소한 일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대화, 진정한 아이디어 교환입니다. 자기 부가의 고립의 큰 비극은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히 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세상이 피상을 제공할 때 연결이 즐거움 대신 부담이 되면 외로움은 유일한 논리적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당신을 위한 곳이 줄어듭니다. 지능이 너무 귀중한 것이라면 왜 사회가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합니까? 왜 조롱, 무시하거나 심지어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왜? 대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사상가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능주의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는 처음부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선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암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상가를 위해 지어진 것은 적합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는 처음부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선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암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귀찮습니다. 변화를 제안하는 직원은 회사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지배적 이야기에 도전하는 시민은 문제로 취급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세계가 독립적인 생각이 위험으로 여겨지는 집단, 평범한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로를 원하고 진실은 거의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정되기 전에 거부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가치에 도전한 것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제안한 혐의로 박해를 받았다. 니체는 기독교 도덕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마트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에도 혁명적 사상가들은 종종 받아들여지기 전에 불신합니다. 그러나 지능에 대한 이러한 저함은 철학과 과학의 큰 이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세부 사항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하고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즉시 거부될 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호기심 대신 무관심을 받는 패턴을 발견하면 즉시 거부될 때 발생합니다. 진실은 사회가 비판적 사고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낙담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것은 기능에 대한 적합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사회는 사상가가 진화해야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진행, 기술, 과학적 발전 및 철학적 혁신의 이점을 원하지만 깊은 생각이 가져오는 불편함을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민족, 외로운 소수이지만 필수적인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극도의 지능은 분리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은 사회의 거부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의 영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잔인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을 많이 이해할수록 즐거움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세상에는 정의가 있으며 그 노력은 항상 보상될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 행운, 공로와 같은 개념을 믿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주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발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깊은 사고, 이 군의 진정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조만간 불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과 사상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으며 이 환상은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에 사상가는 세상을 실제로
무관심하며 모순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본다. 그는 도덕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사회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문화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욕망 이외에 무의미한 종족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면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능이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끄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무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니체가 썼듯이 시면을 오래 보면 시면이 당신을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이해의 가격입니다. 주변의 전 세계의 단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자동차, 직장에서의 승진, 맹렬한 로맨스 등 작은 승리를 축하하지만 사상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것은 그에게 피상적인 것처럼 보이며 이 변이 느낌은 자신의 시간에 낯선 사람처럼 느낄 때까지 조금씩 자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우울하고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우주의 무한한 침묵을 끔찍한 것으로 묘사했다. 키르케가드는 고립된 개인이라는 고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프카는 소외의 느낌을 문학으로 변모시켰다. 마도 가장 비관적인 쇼펜하우어는 생명을 끝없는 욕망과 좌절의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지능이 환상 없이 진실을 보도록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편안한 무지와 절대 절망 사이의 길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과 분리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자신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정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능이 고립으로 이어지고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표면을 넘어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소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사상가가 어떤 종류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고독을 받아들이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향해 그들의 에너지를 리디렉션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들은 고독을 처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깊은 사람은 모든 인간이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조차도 이해되기를 원하고 세계관을 공유하고 진정한 대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만남이 드물고 사회 전체가 생각의 깊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지적 고독이 총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책, 철학, 지적 공동체 또는 예술을 통해 같은 생각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녹음, 토론 및 결국 인식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진행을 의미 있는 것을 향해 지시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목적을 찾지 못하는 마음은 빠르게 그 자체로 함정이 됩니다. 3조, 탐색 및 끊임없이 학습, 이 모든 것은 진행의 무게를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저항할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사회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살아있는 동안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더 이상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더 이상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을 격리시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당신의 세계관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래의 의견을 남겨두고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다음 비디오는 필수적입니다. 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릭하고 계속 시청하십시오.